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랑이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3가지 혐의를 적용했고 김 여사 측은 전면 부인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혐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손잡고 무려 3,700차례 이상 매매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약 8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건데요. 증권사 직원의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수익의 40%를 나눠야 한다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며 검찰은 이를 김 여사가 단순 투자자가 아닌 공모자임을 보여준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주식 자체를 잘 몰라 거래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뿐이고 시세 조작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쟁점은 김 여사가 공모에 가담했는지 여부인데요. 자본시장법은 단순 투자자라도 공모에 참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공모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무죄 판단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다음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금액으로는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받고 실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이자 정치적 영향력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다시 강하게 부인합니다. 명시 여론조사는 원래 개인적으로 반복해오던 활동일 뿐 김 여사가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공천 개입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직무 범위가 아니어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 역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무상 제공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공천 개입이 대통령의 직무와 연결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검찰은 김 여사가 2022년 무속인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정부 지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샤넬 가방 2개와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 모두 약 8천만 원 상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반박합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목걸이에 대해서는 2010년 홍콩에서 어머니 선물용으로 구입한 200만 원대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고가의 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혐의의 법리적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실제 알선을 했는지가 아니라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만 입증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여사가 얻었다고 판단한 범죄 수익 약 103억 원을 추징 보전, 즉 재산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 각 진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먼저 보수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번 사건을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결정적 증거 없이 정치적 공격 소재로만 활용돼 왔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구속 기소는 정권을 겨냥한 특검의 과잉 수사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보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곧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얼마나 실질적인 근거를 갖췄느냐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법리적으로 무리한 적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알선수재 혐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샤넬백이나 목걸이 같은 물품이 실제로 오갔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 의혹이 기정사실처럼 퍼지고 있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는 이번 사건을 근거보다 정치적 프레임이 앞선 기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보수 진영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통령 가족을 겨냥했다는 시각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진보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번 구속 기소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진보 진영은 정반대의 해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수년 전부터 주요 의혹으로 지적돼 왔고 김 여사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시세 조작의 공범이었다는 정황이 충분히 드러났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소는 느렸지만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상 선거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무상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천까지 개입했다면 이는 단순 위법을 넘어 민주주의 절차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 역시 진보는 비판의 수위를 높입니다. 특히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라 국정농단에 준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요약하면 진보 진영은 이번 사건을 권력 사유화와 특권 정치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하며 법원이 반드시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검찰은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하며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법정에 서게 된 이번 사건,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정치와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랑이 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